평생 바친 10억 건물 내 쫓긴 시어머니의 피눈물 나는 반전복수극. 빗속에 쫓겨나는 시어머니. 어머님, 이제 이 집 주인은 저예요. 법대로 하라니까요. 나이 드셨으면 눈치껏 요양원이나 알아보실 일이지 어디서 소리를 지르세요. 장마철 장대비가 쏟아지던 어느 날 밤. 저는 평생을 피땀 흘려 일궈낸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쫓겨났습니다. 제 가슴을 밀치며 문을 쾅 닫아버린 사람은 다름 아닌 제가 친딸처럼 아끼고 사랑했던 며느리 유라였습니다. 어머니, 유라 말이 맞아요. 이미 명의도 다 넘어갔는데 왜 자꾸 시끄럽게 하세요? 저희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제 옆에서 우산을 씌워주기는커녕 아내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돌리던 아들. 녀석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자식 하나 잘 키워보겠다고 시장 바닥에서 생선 대가리를 치며 온갖 수모를 견뎠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영악한 며느리와 멍청한 아들은 몰랐을 겁니다. 그들이 그토록 빼앗고 싶어 했던 그 10억짜리 건물이 사실은 그들의 숨통을 조여올 거대한 덫이었다는 것을요. 늙고 힘없는 노인네라고 무시했던 시어머니가 어떻게 그 악독한 인간들을 파멸로 이끌었는지 오늘 그 기가 막힌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천사 같던 며느리의 가면. 결혼 초기와 시어머니의 헌신. 안녕하세요. 올해 67이 된 강정숙이라고 합니다. 저는 30대 젊은 나이에 남편을 사별하고 오직 아들 민우 하나만을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안 해본 일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모은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상가 건물 하나를 올렸을 때 드디어 내 자식에게 부끄럽지 않은 부모가 되었다며 눈물을 흘렸지요. 며느리와의 첫 만남. 아들이 결혼하겠다며 데려온 유라는 참하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친정 형편이 많이 기울어 결혼 비용을 보탤 처지가 아니라며 제 앞에서 눈물을 훔치던 아이였습니다. 어머님, 저 민호 씨랑 정말 열심히 살게요. 저 부모님 일찍 여의고 외롭게 자라서 어머님 보니까 친엄마 같고 너무 좋아요. 그 말에 제 마음이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돈이 무슨 상관이랴. 내 아들 사랑해주고 내게 딸이 되어주겠다는데. 저는 그 자리에서 유라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시집살이에 시옷자도 꺼내지 않고 내 친딸보다 더 아끼고 사랑해 주겠노라고 말입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 결혼 주택 자금부터 혼수 그리고 결혼 후 생활비까지 제가 아낌없이 댔습니다. 유라가 아이를 낳았을 때는 제 장사도 팽개치고 며느리 보약에 손주 육아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유라는 늘 제게 어머님 없으면 저 못 살아요라며 애교를 떨었고 저는 그게 진심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제 주머니에서 돈이 나오는 동안에는 말이죠. 명예 변경 그리고 시작된 배신. 며느리의 치밀한 계략. 결혼 후 5년이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유라가 어느 날 저녁 아주 고급스러운 홍삼 세트를 들고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달리 어깨를 안아주며 안마를 해주더니 슬쩍 본색을 드러내더군요. 어머님, 요즘 세금 때문에 난리도 아니래요. 어머님 명의로 그 건물이 있으니까 건강보험료도 많이 나오고 나중에 증여세나 상속세로 국가에 다 뺏긴다더라고요. 제 친구 아버님도 그것 때문에 엄청 후회하셨대요. 귀가 얇아진 시어머니. 세금의 세자도 모르는 장사꾼 노인네였던 저는 덜컥 겁이 났습니다. 내가 고생해서 모은 재산인데 나중에 아들 녀석에게 물려줄 때 세금 폭탄을 맞으면 어쩌나 싶었죠. 유라는 아주 유능한 세무사를 안다며 저를 재촉했습니다. 어머님 명의로 두면 세금이 너무 세니까 일단 민호 명의로 돌려놓는 게 어떨까요? 어차피 민호가 어머님 모실 건데 명의가 누구든 무슨 상관이겠어요? 저희가 효도할게요. 아들의 동조와 계약. 아들 녀석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엄마, 유라 말이 맞아. 요즘 세법이 무서워. 나 믿고 명예 넘겨줘. 내가 엄마 평생 공주처럼 모실게. 자식 놈의 그 약속을 믿은 제가 바보였습니다. 저는 아무런 의심 없이 인감 도장과 서류를 유라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지옥으로 떨어뜨릴 신호탄인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입니다. 본색을 드러낸 마녀. 명의가 바뀌자 돌변한 태도. 건물의 명의가 아들 이름으로 완전히 이전된 지 딱 한 달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유라의 태도는 무섭도록 싸늘해졌습니다. 매주 찾아와 반찬을 해놓던 며느리는 온데간데 없고 전화를 해도 받지 않거나 짜증을 내기 일쑤였습니다. 어머님, 저도 애 키우느라 바빠요. 용건 없으시면 문자나 남겨주세요. 생활비 중단과 구박. 매달 건물 월세 수익에서 저에게 보내주던 생활비 300만 원이 어느 날부터 반토막이 나더니 나중에는 아예 끊겼습니다.
적적해서 아들 집을 찾아가면 며느리는 문도 열어주지 않고 인터폰으로 쌀쌀맞게 굴었습니다. 어머님, 연락도 없이 이렇게 오시면 어떡해요? 우리 집 비밀번호 아시는 것도 솔직히 좀 불편해요. 그리고 요즘 그 건물 월세도 잘 안 들어와서 저희도 적자예요. 생활비는 당분간 못 드려요. 충격적인 진실 목격. 기가 막혔습니다. 내가 지은 건물인데, 내 돈으로 산 아파트인데 내가 왜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죠. 참다 못한 저는 아들 퇴근 시간에 맞춰 아파트 단지 앞 카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충격적인 대화를 듣게 되었습니다. 며느리와 아들이 카페 야외 테라스에서 커피를 마시며 제 뒷담화를 하고 있더군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 소름. 유라가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야, 자기야. 내 엄마 진짜 웃기지 않냐? 세금 무섭다고 하니까 홀라당 명의 넘겨주는 거 봐. 평생 시장에서 생선만 팔아서 그런지 무식하긴 해. 아들 놈의 반응은 더 가관이었습니다. 그러게. 이제 건물도 우리 건데 엄마 눈치 볼 필요 뭐 있어? 야, 근데 엄마가 자꾸 생활비 달라고 귀찮게 구는데 어쩌냐? 어쩌긴 뭘 어째? 대충 핑계대고 피하다가 자꾸 난리치면 요양원에 쳐넣어 버려야지. 늙은이 하나 때문에 우리가 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해? 이제 그 노인 내한테 나올 돈도 없잖아. 본론 사부 절정 마이너스 폭우 속의 배신. 시어머니의 분노와 대치. 손이 부르르 떨리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제가 기른 자식이, 제가 품은 며느리가 저를 돈 나오는 구멍으로만 보고 있었다니요. 저는 카페 안으로 들어가 그들의 테이블에 물을 쏟아부었습니다. 이 나쁜 놈들아. 너희가 인간이냐?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우고 어떻게 대했는데? 뻔뻔한 며느리. 유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물기를 닦으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어머님, 왜 이리 무식하게 소리를 지르세요? 창피하게. 법적으로 그 건물 이제 민호 씨 거예요. 어머님이 백날 난리 쳐봐야 소용없다고요. 싫으면 소송하시든가요. 아들 놈은 한술 더 떴습니다. 엄마, 제발 창피하게 왜 이래? 유라한테 사과해. 내쫓김의 밤. 그날 밤 유라는 제 상가 건물 3층에 있던 제 살림집까지 찾아왔습니다. 용역 직원들을 대동하고 와서 제 짐짝을 문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이 건물 명의가 우리 이름으로 있으니까 은행에서 대출 받아서 건물 전체를 리모델링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낡은 노인네 방도 빼주셔야겠어요. 당장 나가세요. 효과음 비 내리는 소리. 그렇게 저는 평생을 바친 내 건물 계단에서 쏟아지는 장마비를 맞으며 쫓겨났습니다. 아들 놈은 멀찍이 서서 담배만 피우고 있더군요. 제 가슴 찢어지는 통곡 소리가 빗소리에 묻혀 번져갔습니다. 본론 오브 반전 마이너스 시어머니의 무서운 덫. 복수의 서막 숨겨진 진실. 길바닥에 나앉은 저는 친한 고향 친구의 집방 한 칸을 빌려 지내며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대로 무너질 수 없었습니다. 그 악독한 것들을 그대로 두고 볼 수는 없었으니까요. 사실 제가 아무리 세법을 몰라도 평생 시장바닥에서 거친 인간들을 상대하며 살아온 장사꾼입니다. 명의를 넘겨줄 때 저 역시 나름의 안전장치를 해두었습니다. 신의 한수 효도 계약서와 근저당. 당시 명의를 넘겨주기 전 저는 아는 변호사를 통해 아들에게 한 가지 서류의 사인과 인감을 찍게 했습니다. 바로 부담부 증여 계약서 효도 계약서와 채권 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 설정이었습니다. 그 계약서에는 아주 구체적인 조항이 적혀 있었습니다. 증여인은 수증인 아들에게 건물을 넘겨주되 수증인은 증여인에게 매달 300만 원의 생활비를 죽을 때까지 지급한다. 수증인은 증여인의 주거권을 보장하며 동의 없이 축출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할 시 증여 계약은 즉시 해제되며 건물은 원주인에게 귀속된다. 또한 이를 보증하기 위해 건물에 8억 원의 근저당을 설정한다. 그 욕심에 눈이 멀었던 며느리의 실수. 당시 유라는 명의가 넘어온다는 사실에만 눈이 멀어 서류의 세부 조항을 제대로 읽지도 않고 아들에게 얼른 사인하라고 재촉했었습니다. 법률 용어가 가득한 서류였기에 무식한 시어머니가 대충 형식적으로 만든 서류인 줄 알았던 겁니다. 결론 통쾌한 참교육과 파멸. 법정에서의 대면. 저는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아들을 상대로 증여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매달 주어야 할 생활비를 미지급한 내역, 저를 강제로 주거지에서 내쫓은 날의 CCTV 영상과 용역 업체의 강제 퇴거 증거, 그리고 카페에서 저를 모욕했던 녹취록까지 전부 법정에 제출했습니다. 판결과 멘붕. 결과는 어땠을까요?
당연히 저의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법원은 아들이 효도의 의무를 저버리고 계약을 위반했으므로 건물의 명의를 즉시 시어머니에게 돌려주라고 판결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영악한 며느리는 건물을 제 명의로 바꾸자마자 제 동의 없이 건물을 담보로 3억 원의 사채와 제1금융권 대출을 받아 개인 사업을 벌이고 명품을 사 제꼈던 상태였습니다. 사채업자들의 등장. 하지만 명의가 다시 저에게로 넘어오면서 그들이 빌린 대출금은 순식간에 아들과 며느리, 개인의 신용 채무로 변해버렸습니다. 게다가 제가 설정해둔 8억 원의 근저당권이 선순이었기 때문에 은행과 사채업자들은 아들 부부의 아파트와 재산을 압류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꿇은 며느리. 상황이 이렇게 되자 며느리 유라가 제 발밑에 와서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가증스럽게도 제 바지가랑이를 붙잡더군요. 어머님, 제가 미쳤었나 봐요. 마귀가 씌었었나 봐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우리 민호 신용 불량자 되게 생겼어요. 제발 살려주세요, 어머니. 그 옆에서 아들 놈도 대성통곡을 하며 빌었습니다. 엄마, 내가 잘못했어. 유라가 시켜서 그랬어. 한 번만 자식 구제해 준다고 생각하고 돈 좀 해주면 안 돼? 시어머니의 마지막 일침. 저는 그 가증스러운 면상에 시원하게 침을 뱉어 주었습니다. 너희가 비 오는 날 나를 내쫓을 때, 내 눈에서 피눈물 나게 할 때는 이런 날이 올 줄 몰랐더냐? 내 평생 시장 바닥에서 구르며 살았다. 너희 같은 독사지렁이 같은 놈들에게 당하고 살 줄 알았어? 늦었다. 너희는 이제 내 죄의 대가를 달게 받아라. 에필로그 시청자에게 던지는 메시지. 현재의 삶과 당부. 저는 결국 건물을 온전히 되찾았고 아들 부부는 아파트까지 경매로 넘어가며 신용불량자가 되어 사채업자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들리는 소문에는 둘이 매일 남 탓을 하며 싸우다가 결국 이혼 서류 도장을 찍었다고 하더군요. 인과응보이자 자업자득입니다. 클로징. 우리 시니어 독자 여러분, 자식 복 많고 며느리 복 많은 사람 부러워할 것 하나 없습니다. 아무리 내 피부치 자식이라도 돈 앞에서는 눈이 뒤집히는 게 인간의 나약한 본성입니다. 노후의 내 재산은 내 목숨 줄과 같습니다. 절대로 살아생전에 자식에게 전 재산을 미리 넘겨주지 마십시오. 만약 넘겨주어야 한다면 저처럼 반드시 법적인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해두셔야 합니다. 오늘 제 사연이 여러분의 노후를 지키는 작은 지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늙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한 노후 보내세요.